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앰플리파이 TF 산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의 한동훈입니다. 네, 지난주 미국 대선 TV 토론이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죠. 저희도 상당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유명한 짤도 많이 나오고 밈도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요. 우선 관련 소식들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 가장 큰 이벤트죠.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8일 날 1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대선 전에는 토론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차 토론회는 보통 이제 9월, 10월 정도에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는 두 번의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차 토론회가 지난주 6월 달에 이례적으로 되게 빨리 이뤄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모두 다 당내 경선에서 빠르게 후보로 선정이 되었다는 점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9월, 10월 달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에서는 우편 투표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점이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하자고 바이든이 한번 이제 트위터에 올렸고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2차 토론은 이제 9월 달에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전쟁, 낙태, 이민, 경제 등 다양한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제 문제라든지 뭐 물가 이것이 가장 큰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였는데 그 이외에도 주변 국가의 전쟁이라든지 낙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에게는 민감한 개인적인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낙태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올해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것인지 이러한 민감한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일부 이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정보를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대선 토론 이후에 구설수에서도 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론에서 언론 조사에서 승자로 트럼프가 얘기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538에서는 승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트럼프라고 대답한 비중이 60% 정도가 됐고요. 바이든이라고 대답한 응답은 20%에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이든의 건강 상태가 큰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바로 밈도 많이 돌고 했었죠. 근데 토론 중에 말을 더듬고 까먹고 일시정지 이렇게 상태가 되고 본인 발언이 아니고 이제 경청하는 상태에서는 약간 초점 없고 약간 멍하게 서 있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실제 라이브로 봤었는데 되게 조금 의아해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83 세의 이 바이든이 과연 향후 4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러한 점을 많이 파고들면서 대선 토론 중에 바이든은 대선 트럼프 중에 "바이든이 골프채를 휘두르면 50 야드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50야드도 안 나갈 거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후보 교체론이 올라오고 있고요.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다만 이제 바이든이 직접 자기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은 이상은 민주당 후보 교체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토론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될 것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두 후보가 동의하는 부분은 첨단 혁신 기술 육성이라든지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고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의 슬로건이 마가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마가인데 미국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특히 이제 10%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중국 수입품의 경우에는 60%를 더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는 수입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또한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역시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라든지 개인과 부동산세에 대한 인하 등을 예고를 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보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이미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는 탈퇴를 예고를 했었죠.
거기에다가 토론회에서도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효율성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에둘러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석유가스 시추 제한 정책을 피는 등 전통 화석 연료 업체에 부정적이었지만 그 부분이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너지 다변화 차원의 대한에너지 부분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트럼프가 긍정적인 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해당 섹터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교적인 분야에서도 관심을 받을 이 섹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말씀드렸었고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강경 외교 그리고 강한 군사력, 사이버 보안 등이 강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방산 기업에 대한 방산주라든지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그런 강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이제 바젤 3를 거부를 하고 금융기관의 자본이라든지 부채 규정 완화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은행주라든지 금융주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정도는 트럼프의 1기 행정부 때와 기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피벗했던 그런 수혜 업종으로는 바로 가상자산 업계 쪽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는 원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으나 지금은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변했죠. 최근에 가상자산 채굴업계와 미팅을 하면서 미국에서 더 많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채굴을 지지하는 발언 쪽을 했었고요. 또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뷰로 바뀌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인 이 호의적인 세대가 30대, 50대 남성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죠. 이에 따라서 트럼프 당선 시에 미국의 금융기관의 그런 친크립토 정책론자를 수장으로 앉힐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에너지와 방산 그리고 금융주와 암호화폐 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ETF들도 대표 ETF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에너지 관련 ETF 그리고 이제 어 에너지 ETF로는 이제 XL이라는 ETF가 있죠. 이 ETF는 이제 미국 에너지 섹터 중에서 가장 큰 ETF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 방산 섹터 관련 ETF로는 ITA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은행주 관련된 ETF로는 이제 뱅가드의 VFH라는 ETF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채굴 가상자산 관련된 ETF로는 블럭이라는 ETF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